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최근 김종훈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7년 새 직업성 유관찰자가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집단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산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당사자분들 그리고 한국타이어 분들 시민단체에서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웅 회장님 오셨습니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문학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협 김진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박은용 손종표 위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한국타이어 피해 노동자 당사자십니다. 유종원, 김훈경 노동자분들 오셨습니다. 수학자 연구자이신데요. 안재구 선생님 오셨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조희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사무국장 김정욱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촛불교회 김준표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회연대 포럼 공동대표 정윤건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말씀 짧게 듣고 기자회견문을 박은용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행해야지. 첫 번째로 사회연대 포럼 공동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사회연대 노동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건입니다. 우리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절망의 일터에서 일을 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터로 나와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타이어는 가장 대표적이고 절망적인 산업재해 사업장입니다. 타이어 공장, 고무공장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최근에 또 한국타이어 내에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할 경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촛불 정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이 유해 물질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명박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의 사동기업이라 해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외쳐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만 노동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52시간 노동시간보다도 더 절절하고 절절한 절망적인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내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정조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국회의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연대 포럼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웅 회장님 지난 2016년 말 일개 나라나 소리가 들려왔고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탄핵했고 구속시켰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 하고 탄생했고 우리는 힘껏 응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적폐는 당연히 청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청산될 적폐 중에 하나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산재 노동자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여 년간 160여 명이 사망했고 책임을 요구하지만 한국타이어는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고귀한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한국타이어의 문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의 일입니다. 생명을 얻고 건강을 이어갈 때 우리는 환경적폐 기업 한국타이어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을 하고
정권 교체된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우리가 해결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모든 야당에게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면죄부를 준 환경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고귀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를 촉구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든다면 한국타이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적폐가 미흡된다면 우리는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입니다. 네, 피해 노동자 당사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재 환자로서 애들한테 서름받았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에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다 못하고 아이들을 아버지를 피해를 하고 있는 차례 저는 산재를 통해 더불어당에서 산재를 받았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저 먹고 살기 위해 대업소에 일을 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재의 불법이라고 산재보험을 몇 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만 잘 옳다고 약한 노동자에게만 그런 권리를 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환자 유종원입니다. 말한 김홍경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다 쓰러져서 산재를 받았으나 종결당했습니다. 종결이 그냥 종결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종결당했습니다.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교기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재환자 유종원입니다. 1980년 2월 25일 한국타이어 입사해서 1999년 1월 19일 산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몸이 아파서 회사의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받는데 어느 경찰 특공대들이 들어와서 당신은 수갑을 차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회사에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링거리 맞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있으면 빨리 잡아라고. 그랬더니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불러 저를 서울대병원, 아산중앙병원, 인하대병원 이런 막 세 군데를 해줘가지고는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병이 있으면은 거짓말이면은 회사에 누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아주 징계위원회 한 15명이 모여서 녹음기까지 틀어놓고 저를 놓고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진단을 해서 진찰에 의해서 변명이 나오면은 저의 재산을 전부 다 제가 못 받은 일꾼비를 다 돌라고 했더니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가서 같이 한국타이어 직원하고 같이 가서 진찰한 결과 백혈병과 말초신경염, 성불고, 고혈압, 정신장애, 유경제 중독증까지 역학조사하여서 산재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고생이 너무나 많고 아주 슬펐습니다. 저에 대해서 유경제 중독으로 성불구가 된 것은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저 그냥 강제 종결 처리 당했습니다. 그때 산재 종결 처리 당했을 때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고 근견 20년 동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병을 판정 역학조사에 받았는데 원진 녹색병원 환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은 원진 환자들이라고 요양급여를 주면서 시 2급 종결을 받고도 요양급여까지 다 받고 지내면서 저는 한국타이어 직원이라고 요양급여도 주지도 않고 그저 양반 주기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성불고약, 말초신경염, 고혈압약, 유용제 중독증 약을 한 15알, 20알 정도를 계속 20년 동안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목록화해서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정신과 약도 끊어주고 성불고약도 끊어주고 말초신경약도 끊어주고 다 끊어주면서 모든 병이 고정되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 끝나라 하면서 약도 다 중단시켰습니다. 이 슬픔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생이 너무나 많이 해서 지금도 한국타에서는 저와 같이 병이 들어서 죽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오늘은 정자가 88에서 입사에 들어왔는데 1년 있다 검사를 하면은 정자가 꾸불꾸불꾸불하니 움직이를 잘못하고 아이를 생산하더라도 기형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은 또 어떠냐? 거기는 노예 회사입니다. 노예도 상노예입니다. 빵 한 쪼가리 더 먹기 위해서 성과금 더 1%를 벗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고 그 사람을 내가 이기내야만이 사는 데가 한국타이어입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오제인의 세계에서 제1류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을 물어써야 된다면서 아우지 탄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카본입니다. 그 카본을 지하실에서 퍼내야 하고 숨이 막혀서 마스크를 끼들 못합니다. 마스크가 꽉 막혀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시멘트실에서 시멘트 작업을 합니다. 유기용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는 나라에서 미세먼지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뭐입니까? 김정은이가 독살시킨 암살시킨 가스입니다. 그 가스가 회사 내에 분포가 팍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니 환풍기를 달았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 회사는 깨끗하고 청결 회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풍기를 품어낸다고 해서 그 환풍기 품어낸다고 해서 회사 내가 가만히 그 깨끗한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살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다 대고 회사에서는 그 근동 사람한테 목욕탕을 지어주고 여기저기 돈 몇 푼씩 줘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만물을 맞고 심지어는 구청, 시청, 환경, 국가 권익위원회까지 어떻게 뻗쳤는지 유종은 하면은 썰썰 내두르고 받아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지금도 저는 저 아내와 식구, 딸들을 모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20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할 말은 많은데 그 간솔된 마음을 어떻게 다 풀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이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 주셔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님 말씀드립니다.
대리들이 현수막 너무 높으니까 네, 금속노조 쌍장차지구 사무국장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아파하고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될 곳이 있다면은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이 기자회견문 내용과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장사 사태를 많은 언론들이 다뤄주고 있지만은 정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데에 대한 실은 저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분들의 가장 큰 소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몇몇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타이어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68명이라는 노동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을 맞이했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국회와 정부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저는 정부고 국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어쨌든 많은 취재와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어쨌든 저희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이 문제 어쨌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이 잘못된 산업 현장의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연대하고 또 그 싸움에 어쨌든 힘을 모으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혁현대민생행동 대표 송문학입니다. 제가 70년대부터 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계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살인적인 저임금,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빈번한 그런 산재, 그리고 환경 적폐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고 벌써 한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장기간 지속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번 촛불 항쟁 과정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로 혁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민들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슬픔을 감내하는 것은 결국은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유족들. 그런데 당장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원 사이트를 블라인드 조치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이런 일이 이른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되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회견의 제목에서 거짓말 정권, 사기꾼 정권, 문재인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이 제목이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손 들고 보완하십니다. 기자회견문 맨 위에 있는 건데 거짓말 정권, 사기꾼 정권, 문재인 정권을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럼 저혼자 하겠습니다. 거짓말 정권, 사기꾼 정권, 문재인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한다. 국회 환노위원회는 한국사의 제한적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긴급구제책을 마련하라. (4,500여) 노동자 중 질환자가 2017년의 경우 2,611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담한 사실은 거의 10년간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10년이 지난 2018년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 산자 여러분,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는 타이어 생산에서 필수적인 HV250이라는 물질 속에 포함된 벤젠, 톨루인, 자이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카본 블랙에 의한 질환이며 이 물질을 1급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현재 일게 한 모든 유관기관, 한국타이어 노동청,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위, 건강검진기관, 선배원에 대한 은폐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 한국타이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요구한다. 3.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는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적인 국외단체 역학조사 의뢰, 새로운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및 퇴직자를 포함 질환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6. 한국타이어 노동자 절반이 질환자로 현직 및 퇴직 질환자에 대한 긴급 구제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진료소 긴급 설치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민중당이 함께 이 한국타이어 문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